아무튼 집 안에서 요리를 하면서 발생되는 그 미세먼지라든지 유증기 같은 것들이 신체에 굉장히 해롭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오늘은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사무실에서 영상을 찍게 되셨나요? 오늘은 댓글로 수전 영상을 보시고 후드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댓글이 있어서 그래 후드도 알려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역할이 뭔가요? 후드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하게 음식 냄새를 빼주는? 그렇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드를 생각했을 때 일단은 냄새 빼는 것 위주로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냄새 빼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 요소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후드가 우리의 건강을 많이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은 냄새야. 후드에서 요리를 하다가도 이게 식탁으로 나가는 순간 온 집안에 냄새가 퍼지기 마련이잖아요. 냄새를 빼는 용도로 후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더 중요한 후드의 역할은 미세먼지라고 하죠. 예전에 무슨 고등어 그 얘기 하려다가 그것도 정치적 이슈인가 싶어가지고 아무튼 집 안에서 요리를 하면서 발생되는 그 미세먼지라든지 유증기 같은 것들이 신체에 굉장히 해롭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후드 같은 경우는 그런 해로운 이물질들을 필터링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걸 후드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후드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고 브랜드도 정말 많은데 후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알려줄 수 있으실까요? 후드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시공 방식에 따라서 벽 부착형 후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천정 부착형 후드라는 게 있고 천정 매립형 후드라는 게 있고 상판 매립형 후드라는 게 있고 인덕션 일체형 후드가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후드 일체형 인덕션 뭐 이런 종류가 있는데 일단은 가장 전통적인 방식이었죠. 이 벽에다가 이제 후드 아마 지금도 대부분의 집들이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지 않나 싶어요. 후드 같은 경우는 저희는 두 가지 방식으로 또 이렇게 나누는데 그 후드가 눈에 띄게 만드느냐 혹은 눈에 안 띄게 만드느냐로 또 두 가지의 차이가 있어요. 눈에 띄게 만드는 형태는 침리형 후드라든지 원통형 후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후드의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디자인을 하는 거고 한편으로는 후드가 좀 안 보였으면 좋겠다 혹은 비용을 좀 저렴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상부장 안에다가 빌트인으로 후드를 집어넣는 겁니다. 당연히 후드의 기능적 요소만 가져가면 되기 때문에 이 후드가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그 다음에 미관을 해치지 않고 어떤 포인트를 잡아가고 싶지 않을 때 혹은 다른 곳에 후드의 시선이 뺏기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 빌트인 후드를 사용을 하죠. 저희 같은 경우도 벽부착형 후드를 쓸 때는 빌트인 후드를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쓰는 제품 그냥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하치에서 나오는 빌트인 후드 많이 쓰고 있고 A라시 제품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팔맥에서 나오는 빌트인 60이라는 제품도 저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빌트인 후드는 일단 가장 큰 핵심이 금액적으로 부담스럽지 않는 제품을 찾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능적 요소를 잘 충족하는 제품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대면형 주방이 트렌드이면서 많은 고객님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이런 대면형 주방에서는 아일랜드 후드, 천정 부착형 후드라고도 하죠. 이런 아일랜드 후드를 많이 쓰게 되는데 예전에는 엘리카 제니스 제품이라든지 하치의 스퀘어 제품 이런 제품을 저희가 많이 제안을 드렸어요. 혹은 조금 더 비싸고 예쁜 제품을 좀 쓰고 싶다 할 경우에는 팔맥에서 나는 폴라라는 화이트 원통형 그런 제품들도 많이 썼는데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또 시대가 바뀌고 트렌드가 바뀌다 보니까 제안 드리기가 뭐한 게 고객님들이 이렇게 아일랜드 좀 개방감 있게끔 하고 싶어서 선택을 했는데 이런 아일랜드 후드가 들어오면 결국 시야를 가리는 거 아니냐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택하는 게 천정 매립형 후드라든지 아니면 상판에 매립되는 혹은 인덕션 일체형이 되는 그런 후드들을 제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천정 매립형 후드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장점으로는 상판도 깔끔하게 쓸 수 있고 위쪽으로도 어떤 기물이 안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개방감이 좋죠. 다만 단점으로는 대부분의 집에서 설치가 안 됩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보여지는 천장 위쪽으로 공간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30cm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주상복합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천정을 높여서 천정을 시공을 해놓기 때문에 그 안쪽 공간이 대부분 없어요. 그래서 천정 매립형 후드가 시공이 대부분 안 된다는 점.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경우도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주방 쪽에서 단차를 일부러 낮춰서 잡는 경우들도 저희가 많이 합니다. 일단 쓸 수 있는 환경이 많지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이고 비용적으로도 어느 정도 좀 부담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제품도 엘리카라는 브랜드에서 잘 나오고 팔맥이라는 브랜드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은 아일랜드 후드로 이렇게 후드 위치를 옮겨서 쓸 때는 주의사항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전체 인테리어를 하니까 인테리어 할 때 서비스로 뭐 천정 보강이나 자바라를 땡겨오거나 전기선을 가져오거나 이런 작업들을 얼마든지 해드릴 수가 있는데 주방만 교체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아일랜드 후드로 넘어오는 관점에서 좀 많은 부분들을 손을 봐야 돼요. 그래서 천정 보강하는 것, 자바라
자바라 땡겨오거나 탄소 필터형 후드를 쓰기 위해서 전기를 가져오는 것, 이런 부분들을 꼭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천정 매립형 후드가 안 되는 집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주방 레이아웃을 대면형 주방인 아일랜드 방식으로 갔었을 때 앞에 후드가 보여지는 부분이 이제 마음에 안 드니까 상판 쪽으로 많이들 내려가시죠. 상판 쪽에 내려가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상판에서 윙 이렇게 올라오는 다운드래프트 후드라 그래요. 이제 그런 제품이 있고, 후드 일체형 인덕션이라고 하는, 인덕션이랑 후드랑 같은 기기에서 해결을 하는 그런 제품들도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가격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다운드래프트 후드 같은 경우는 인덕션 사야 되고 다운드래프트 후드 별도로 사야 되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조금 더 비싸요. 다운드래프트 후드 보통 나오는 브랜드가 디트리시, 뭐 엘리카, 플래시타임, 팔맥 제품들을 쓰게 되는데 한 300에서 600 사이의 금액대가 생각보다 세죠. 지금 저희 PD님 입이 딱 벌어졌는데 생각보다 많은 지출이 또 후드에 들어가게 되죠. 후드 일체형 인덕션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금액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많이 저희가 쓰는 브랜드가 엘리카, 니콜라 테슬라 제품들 많이 쓰고 있고, 고객님들에게 친숙한 브랜드죠. 밀레에서도 붐이 나오고 있고, 금액대는 인덕션 금액이랑 후드 금액이랑 합쳐가지고 직구하시면은 200 중후반에서 한 600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적으로 후드 일체형 인덕션과 다운드래프트 후드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로 있는 게 좀 더 예쁜 것 같습니다. 하나의 검정색 네모가 있고 뒤편에 또 이렇게 길다란 약간 비율적으로 이쁘지 않은 그 네모가 있으면은 약간 어색해요.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후드 일체형 인덕션이 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상판 매립형, 상판에서 쓰이는 그런 후드들은 기능적으로 아셔야 될 게 그 아래쪽 공간을 대부분 잘 못 써요. 보통은 쿡탑 아래쪽 서랍을 굉장히 중요한 수납 요소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 접시도 놔야 되고 수전류라든지 커트러리도 놔야 되고 냄비도 놔야 되고, 이런 서랍이 꼭 그 아래쪽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잘 쓰이고 있는 공간인데, 상판에다가 이런 후드 일체형 인덕션이나 다운드래프트 후드를 매립하게 되면은 그 아래쪽 공간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는 게 공통적인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후드 일체형 인덕션 같은 경우는 기능적인 단점이, 아무래도 우리가 요리를 하다 보면은 다른 거에 또 신경을 쓰고 막 하다 보면은 넘치기 마련이잖아요. 그럼 그 넘친 물들이 다 흡입구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 안쪽 관리를 조금 더 번거롭게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운드래프트 후드에서 고객님께서 이렇게 재미삼아 말씀해 주신 단점이 하나 있는데, 다운드래프트 후드는 버튼을 누르면 이게 상판에서 위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이게 올라오는 속도가 생각보다 느리다 보니까 후드가 올라와 있으면 라면 다 끓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재미있는 얘기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후드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데 그 어떤 종류에 따른 후드의 기능상의 차이가 있을까요? 고객님들의 피드백을 받아보면은 제 생각에도 조금 가장 확실한 거는 이 상판에서 한 55cm 정도 떨어져 있어서 후드가 딱 되어 있어서 흡입하는 형태가, 일반적인 그런 형태가 제일 후드의 기능을 잘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천장 매립형이나 상판에서 이렇게 빨아들이는 관점은 상대적으로 조금 덜 하지 않을까. 뭐 똑같은 풍량의 치수가 나오더라도 제 판단에는 그래도 나름 다 후드의 역할들은 잘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기능적 요소 때문에 레이아웃을 포기할 정도로 생각할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후드의 시공 위치에 따른 분류였고, 또 다른 분류로 말씀을 드리면은 탄소 필터형 후드가 있고 자바라 후드가 있어요. 자바라 같은 경우는 이 아파트를 관통을 하는 그 굴뚝 같은 거에서 이렇게 자바라로 끌고 와서 후드에 빨아들이는 공기가 그쪽으로 완전히 빠져버리는 방법인 거고, 탄소 필터형 후드 같은 경우는 냄새를 어디로 빼지는 못하고 그냥 그 안 좋은 미세먼지만 여과를 시키는 역할만 해요. 그래서 탄소 필터형 후드 같은 경우는 이제 냄새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필터를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탄소 필터형 후드는 자바라 같은 게 없으니까 위쪽이 좀 더 깔끔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건가요? 이제 그것보다도 자바라를 땡겨올 수 없는 환경들이 있어요. 말씀드린 상판에 일단 쓰이는 것들은 대부분 99%가 또 어떻게 해서든 바닥을 파서 넣을 수 있긴 한데, 그런 건 생략할게요. 그냥 거의 100%가 탄소 필터형 후드로 돌아가고 있고, 천장에서 쓰이는 후드들은 자바라를 당겨올 수 있는 확률들도 많지만 안 되는 확률들도 있어요. 그 안쪽 공간이 너무 없어서, 혹은 예쁜 어떤 후드를 쓰고 싶은데 아예 자바라 타입이 안 나오는 후드이거나 그럴 경우는 탄소 필터형 후드로 써야 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제 어떤 성능적인 부분을 비교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후드는 어떻게 비교를 해야 돼? 이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상세 스펙을 보면은 풍량이 나와요. 1단에 얼마, 2단에 얼마, 이런 풍량들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데시벨. 어떤 게 후드가 풍량
풍량 대비 데시벨이 떨어지는가? 아무래도 후드라는 게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최대 풍량을 했었을 때 데시벨이 얼마큼 나오느냐도 저는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액. 이번 편 같은 경우는 어떤 구독자의 질문으로 인해서 찍게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그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